이제 바디로직 광고로 가겠습니다. 5월 하면 땡땡의 달입니다. 네. 어떤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네. 돈 많이 나가는 달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바디로직이 최대 38%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초특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단 쇼핑몰 특성상 단품 할인은 김용민닷컴에서 세트 할인 및 쿠폰 할인은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트 할인과 쿠폰 할인으로 최대 38%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딸꾹질이 나는데 이거 거짓말이 아닌데 왜 딸꾹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광고 듣고 이 제품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 출연진 중에 한 분이 자신은 똑바로 누웠는데 동생이 왜 비뚤게 누워 있냐고 그래서 이거 입고 다시 누웠더니 똑바로 누운 것처럼 보인다더라 이런 말을 믿고 구입해봤습니다. 아이고 뻥이 통했습니다. 네. 뭡니까 이거? 솔직히 비싸지만은 속는 셈 치고 사봤습니다. 환불도 해준다니까요. 하지만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저처럼 앞으로 구부정한 타입은 의식하지 않으면 걸을 때 땅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로직을 입으면 딴 생각하면서 걷다가도 문득 확인해 보면 등과 어깨가 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건지 그리고 이 가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저처럼 광고 듣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바디로직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환불도 되니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런데 환불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니까요. 실제로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골반이 아파요. 그렇죠. 아, 골반이. 이때는 누가 와서 앉아도 무릎에 앉아도 누가 주물러도 이게 개운하지가 않아. 그러나 바디로직을 입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금방 이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마치 약을 먹은 것 같이. 네.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그리고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345-4550으로 문의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바디로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저는 백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림대 이재갑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또 글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인데 네. 원래 자기 분야 외에는 별로 언론 접촉을 안 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재갑 교수님이 언론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언론의 보도, 특히 이제 코로나19, 특히 이제 백신 관련 보도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만큼 문제인 거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뉴스를 많이 읽는 사람들이 봐도 이 보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좀 결함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 백신 보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일단 이재갑 교수님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이재갑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 여는 말이 국민일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국민일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이재갑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터뷰를 짜집기 해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 백신 연구와 도입에 엄청나게 애쓰신 분을 이렇게 공격하다니요. 전문가들을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떤 전문가가 앞에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한탄스러운 한국 언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의 특기인데 그렇죠. 이재갑 교수님이 너무 물정을 모르신다. 국민일보의 특기예요. 이재갑 교수님이 국민일보의 특기를 말 뭐 그런 건 없죠 사실.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그거 네. 궁금하면 이 신문 왜 이 지경이 됐냐? 그러면 김용민이가 소상히 설명해 드릴 텐데.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재갑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국민일보 보도가 뭐냐면 단독 보도고요. 제목이 백신 도입 TF에 백신 급하지 않다 인물이 있었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일단 이 국민일보 보도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백신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보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보도 자체가 이 기획 기사인데 우리가 백신 접종 골든 타임을 놓쳤고 큰일 났다는 전제를 깔고 기획이 이제 구성이 된 그런 기획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획 기사인데 그리고 이 이재갑 교수님이 지적했던 이 기사가 그 기획 기사의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인 거예요. 보통 이제 기획 기사의 첫 번째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제 팩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기획이 이제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좀 묵직한 주제가 이제 논리정연하게 전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보도가 기획 기사인데 이 첫 보도부터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뭐냐면 국민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백신 도입 특별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 전문가 2명이 들어갔고 이 중에 1명이 백신 도입이 늦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인사였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보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백신 도입을 가볍게 여긴 사람을 TF 전문가로 영입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이렇게 늦어졌다, 방역 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일보가 이제 심지어 그 전문가가 누군지 이름을 아예 그냥 공개를 합니다. 국민일보가 공개한 그 문제 전문가가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님이에요. 누구요? 송만기. 송만기? 네. 송만기. 왜요? 송만기 모르나? 예전에 경기 방송에 떴다 송만기란 프로가 있었어요. 송만기가 아무도 동일 인물 모르는데. 동일 인물 아닌 것 같은데? 어? 동일 인물 아니죠? 동일 인물 아닙니다. 네. 그냥 이름 듣고 이제 생각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난 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야 제목이 굉장히 전략적이다. 나는 송만기가 누군지 난생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네. 떴다 송만기란 프로가 너무 생겼는데 궁금해. 그 아저씨 방송을 진짜 골 때리게 했었어요. 청취자한테 막 비난하고 정치를 비난한다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엄청나게 징계받았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극우 인사가 돼가지고 기억하실 거야. 2004년에 극우 집회 때 권양숙 여사님을 XXX 욕했던 기억납니다. 그 사람. 예, 지금 예, 예. 양평군 의원인가요? 하고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경기 방송에서 옛날에 했었는데 그 송만기 말고 딴 송만기. 네, 다른 이제 떴다 송만기. 떴다 송만기. 아니 프로그램 이름이 제목 떴다 진짜 송만기야.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님인데 그러니까 국민일보 보도는 송만기 차장님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주장을 국민일보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송만기 차장님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다른 나라보다 백신 도입이 6개월 이상 늦어져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만기 차장님이 TF에서 우리 백신 도입하지 마. 백신 도입 필요 없어.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속기록이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다른 나라보다 한 6개월 정도 늦어져도 우리는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놓고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백신 구입이 늦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일보 보도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고 기획 기사를 썼는데 이게 팩트 확인이 정확하지도 않고 심지어 전제 자체가 올바른지 아닌지 단정할 수도 없는 보도를 내겠다고 국민일보가 무려 4명의 기자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기획 기사의 첫 번째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이재학 교수가 미디어스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일보 기사에 인용된 발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송만기 차장님이 했던 그 인터뷰 전체 맥락과 이 맥락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송 박사가 TF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서 기사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재갑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갑 교수께서 그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일보 기자 4명하고 국민일보 데스크가 언론 전문가도 아니라 방역 전문가도 알고 있는 기사의 ABC를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실제로 이 송만기 박사님이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해 출연 방송 분이에요. 지난해 출연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2번 맞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90% 이상의 효능을 보인 것은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들 지금 알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누적 확진자가 3만 명대이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면서 갑자기 접종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한 그렇죠. 거예요. 당시 그 백신 개발이 미진했어. 네. 검증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죠. 그러니까 3상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백신 개발 기간이 한 2, 3년 되니까. 근데 그거를 몇 달 안에 지금 축약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신들이 다 괜찮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좀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봄이면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저런 사람이 전문가 TF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백신 도입이 망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국민일보가. 근데 그것도 이제 무려 이제 기획기사 첫 번째 꼭지를 내보내면서 오늘 나온 거죠 오늘. 오늘인지 어제인지 오늘인 제가- 것 같은데 네. 오늘 본 것 최근에 같아서. 저도 봤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보도를 낸 교회 겁니다. 배달을 자꾸 해가지고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국민일보를. 예. 네. 유료 구독입니까? 아니야 그냥 뭉탱이로 갖다 놓고 가 교회라고. 아 교회는 나도 어 진짜? 교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한두 부가 아니라 뭉탱이로 갖다 놔요. 한 10분 갖다 놓고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매일같이 국민일보를 열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열독을. 날마다 그렇게 신문을 열심히 봐가지고 네. 광고가 이제 뭐 약장수 광고 있잖아요. 뭐 암을 다 나았다는 아 그런 광고 많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신문윤리위원회에 그렇게 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경고 먹었어요. 지금 우리 음. 국민일보가. 아이 고맙습니다. 왜 써서 이렇게 또 우리 보고 모니터 해달라고 갖다 주는지 다 참 거. 네. 어쨌든 뭐 국제로 갖다 주고 있는데 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이 당시에는 이제 처음 출시된 거니까 마침 또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좀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을 보고 접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백신 도입에 반대한다 이렇게 또 치부를 해버린 거고 네. 또 심지어 방송에서 백신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들 그게 이제 TF에 들어가서 했던 얘기와 똑같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그렇지. 네. 그거를 이제 마치 TF 안에서 한 것처럼 국민일보가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이제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획 기사를 낸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제정신 박힌 편집국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기획 기사가 맞는가 이런 좀 의심이 들 정도인 거죠. 국민일보가 말이죠 좀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편집국은 아니지만 종교국 그래도 기자는 기자 아니야. 그럼요. 기자 한 친구가 얼마 전에 LA 갔어요.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하고 같이 무슨 행사 때문에 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아이 남의 아이디 갖고 가지고 백신을 맞은 거야. 그 자랑한 뭐 그쓴 거요. 그러면서 뭐 미국은 훌륭하다, 한국은 뭐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주 싶었던 모양인데. 해자가 됐더군요. 아주.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친구하고 제가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요? 이 친구가 예전에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해서 이제 총선 때 또 이번 4.7 재보선 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때 한참 교회를 설교를 예배를 모니터할 때 이 친구가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은 김용민이도 설교 중에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야. 뭔가 봤더니 내가 설교 중에 윤석열을 언급했는데 윤석열을 언급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로운 행동을 했고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란 거예요. 네? 선거법 위반은 그게 아닙니다.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이 어디 입당했습니까? 아직도 그리고 당시 입당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총선에서 그 사람 이름 언급한 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혹시 그 기자는 검찰당의 총수라고 생각한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을 비판한 것도 아니야. 비판이라기보다는 슬쩍 힐난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네. 뭐냐면 한국의 빌라도였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란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나 참 웃기는 얘기지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남의 아이디를 갖고 해서 거기서 백신 맞고 아 미국의 방역이 더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겨레 기사였을 겁니다. 백신 우수 접종국과 방역 우수국 아, 네네. 두 개 이제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디가 확진율이 더 높을까? 방역 우수국이 훨씬 낮아요. 맞아요. 네. 네. 낮고 백신 우수 접종국 미국 같은 나라 여긴 높아. 우리나라는 백신은 아직 뭐 많이 접종이 안 됐지만은 이와간 지금 확진율이 미국에 비할 바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젠가 600명인가요? 오늘은 이제 500명 나왔고 어제는 600명 어제는 나왔죠. 600명대. 어제 미국은 34,000명이 나왔어요. 네. 아 근데 지금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 왜 백신 접종이 높은 나라에서 백신에 그렇게 올인했는가?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전 국민의 90% 가까이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확진율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네, 지금 와서. 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좀 이런 좀 비이성적 기사가 이제 국민일보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 2월에 이 SBS가 보도 중에 부작용, 백신 맞는 이 사표, 일부 의료진 거부라는 기사를 써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그 리포트가 접종을 거부하는 간호사를 인터뷰를 하고 또 의료 관계자 1,400여 명이 접종을 안 하겠다 이런 서명을 했다는 내용으로 좀 채워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왜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건지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분들보다 훨씬 많은 의료진들이 백신을 신뢰하고 이미 접종을 하고 있거나 또 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식으로 좀 편향된 마치 이제 뭐 어떤 특정 부분을 좀 부각시킴으로써 이 전체를 좀 호도하는 이런 보도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SBS 같은 경우에도 의학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의료진들마저 지금 접종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를 여과없이 해가지고 SBS 내부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이게 또 지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독감 접종 때부터 이어졌던 보도인데 백신 접종 후 또 이제 시간상 이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을 마치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 진짜 문제 많아요. 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서 보도를 하거나 또 이제 몇몇 국민들의 인터뷰를 불안감을 잔뜩 조성하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실험 대상 된 듯하다 뭐 이런 말을 또 기사 아유, 제목으로 참. 뽑기도 했고 네, 정말 이제 그 백신과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하는 보도는 뭐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많은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까 좀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백신 보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이스라엘과 영국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제목들을 보면 좀 이런 식인 거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이스라엘의 노마스크 실험 돌입, 백신 강국들의 환호 이런 제목의 보도를 내놨고, 또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대로는 안 된다, 영국 이스라엘 집단 면역 실험하는데 이런 제목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퀸이라는 매체인가요? 그 여기에서는 영국 이스라엘은 집단 면역 실험에 돌입했는데 우리는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의 지금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지금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훨씬 양호하고 그나마 이제 좀 집단 면역이 활성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비슷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했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언론이 이스라엘의 언론이었다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하겠는가? 사실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 중에 누적 확진자가 11만 명, 12만 명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누적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비싼 값에 백신을 구매했다 좀 이런 분석들이 있고 또 백신 접종 후에 데이터도 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백신을 이제 들여온 그런 사례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나라 전체가 좀 거대한 임상 실험소였던 셈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으니 망정이지 이제 실패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었던 건데 근데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들도 맞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두고도 불량품을 사왔다고 난리를 치는 언론하고 야당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도전을 우리나라가 한번 해봤다면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는 거에 저는 좀 상당히 좀 의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고 야외에서만 이제 마스크 벗는 거를 허용을 했고 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는 그 과정도 보면은 일단 군인들한테 백신을 맞은 다음에 군인들의 마스크를 다 벗겨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하고 나서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확진율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경과가 좋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를 이제 허용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이스라엘 교민을 전화 연결했거든요. 네. 근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다 마스크를 쓰고요. 이스라엘도. 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차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백신을 맞은 사람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언론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치 이제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스크로부터 해방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네.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방역도 엉망으로
평가받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네요.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백신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다, 뭐 백신 때문에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계약된 물량이 안 들어온 게 지금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없는데 백신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고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뭔가 좀 근거가 있었으니까 뭐 화이자가 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늦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11월까지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가정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확보가 난리니까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 못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정부는 지속적으로 1, 2분기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의료진부터 맞기 시작해서 그렇죠.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접종을 한다라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발표를 해야 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2분기가 다 지나지 않았는데 백신이 지금 부족하고 난리가 났다. 방역이 완전히 망했다. 백신에서 완전 소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뭐 여론조사를 하면은 원래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왔을 때 대체로 이제 방역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백신 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방역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지금 훨씬 더 높아지는 결국 이제 현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국 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문을 거는 통에 결국 이제 꼬리가 이제 문통을 흔드는 좀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아, 참 이들은 꼼꼼합니다. 정말 꼼꼼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이런 방역 성공, 이걸 어떻게든 방역 실패로 만들기 위해 정말 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 근데 모든 언론이 이렇게 한 입으로 문정부의 방역 실패를 강조하는 걸 보면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지 좀 짐작이 가는데, 그리고 제도권 언론을 완벽하게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김어준을 날리려고 하는데 또 이제 그야말로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언론, 야당, 그리고 현 정부의 이른바 뭐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든지 뭐 혹은 그간에 약자나 인권 옹호를 위해 썼던 사람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또 비상한 어떤 전략가나 이론가나 개혁의 아이콘들을 다 때를 묻게 만들고 인간 쓰레기, 위선자, 이중인격자로 만들어버리고, 이걸 보면 말이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맥락으로 좀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싸움이 좀 보여요. 너무 거국적이고 하나의 맥락으로 또 하나의 추동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참 여권의 대응이 너무나 아마추어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정치 평론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뭐 해봐야 뭐 듣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뭐 또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지 참. 오늘 한 거는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오늘 말은 좀 농담이 농담이었습니다. 과하십니다. 농담이에요. 사람이 농담도 하면서 살아야지. 농담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 그래서 농담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아예 안 하기로 했는데 농담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네, 농담이었어요. 예, 그래요. 안 한 말로 해주세요. 예, 안 한 말로. 예, 예. 그래요. 저이 방역을 어떻게든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이들의 가짜 뉴스와 마타도가 너무나 극명해서 이재갑 같은 분도 결국에는 입을 열어서 성토하게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저 국민일보는 또 윤석열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렇죠. 윤석열의 첫 인터뷰도 부인이 네. 하는 행사에 또 국민일보가 아니 쥐들이 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중개 역할을 해?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기 전에 사퇴 의사를 또 국민일보를 통해서 밝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밝혔죠. 뭐 지금 거의 윤석열 신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대권에 못 나온다든지 나갔는데 낙선을 하면 그때 또 교회를 간판 삼아서 버티려 하겠지. 네. 에이, 안 봐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김태현 변호사가 SBS 라디오 정치쇼 진행자가 되셨대. 네. 네. 이거 보면서 전 느끼는 게 SBS는 완벽하게 우리 저 성렬이 형한테 줄 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선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의 친구인데 한동훈하고 뭔가 이제 한동훈 통해서 윤석열 쪽과 파이프라인을 이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어. 현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촛불 정부고 민주당 정부인데 이 정부 아래 시사 프로그램 메인 MC를 야당 대선 후보의 한 멤버라고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 이런 일이 세상에 가능한 일일까? 난 참 너무 생소해가지고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했구나. 언론이 굉장히 언론의 자유가 거의 뭐 하늘에 이르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근혜 말기에 김용민이를 MC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SBS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좀 생소한 일이라서 예. 또 저러다가 갑자기 또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SBS가 어떨까? 이회창한테 올인했다가 2002년에 얼마나 낭패를 봤습니까? 네. 노무현 당선이 확정되니까 막 그냥 노무현 대통령 집이 종로구에 있었는데 여의도 당사까지 오는 길에 그걸 생중계해주고 예. 헬기를 띄웠죠. 또 DJ 때는 DJ가 당선될 줄 모르고 이회창한테 줄 섰다가 DJ가 되고 나서 그럼 안 되겠다. 현 정권과 줄을 잇기 네. 위해서는 보도본부장이 필요한데 호남 보도본부장이 필요한데 보도국에 호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능본부장을 짜니우 씨 하던 분을 네네. 짜니우 씨 하던 분을 갖다가 앉혔어요. 예. 그때 그분이 보도본부장으로 되고 나서 여의도에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 제가 SBS 출입이었는데 가서 이제 인사를 어떻게 지나가다가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노래 누구다 얘기를 하니까 머쓱했나 봐. 그분이 머쓱했나. 날 보더니 이게 나도 이게 좀 어색해. 생각해봐. 예. 예능 파트에 있다가 갑자기 보도본부장으로 가니까 가다가 이제 미디어 기자를 만나니까 내가 이제 인사드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머쓱한 어떤 그런 기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진짜 좀 본인도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 네. 아, 너무 재밌네. 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조폭과 연루돼 있다라고 SBS가 그랬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나 SBS는? 야, 김용민의 정치쇼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네. 저는 뭐 그런 추측해 봅니다. 예, 그래요. 네, 여러분, 농담이고, 내가 뭐 방송 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얘기 좀 종종 했잖아. 뭐 내가 방송에 다시 못한다 이런 부분은 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시켜달라고 한들 시켜줍니까? 신세한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호상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시켜달라고. 아니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시켜줍니까? 뭐 넋두리 한다 뭐 그러는데 아니 여기서 넋두리 한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불쌍해서 나를 캐스팅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안 할 테니까 그런 얘기는 농담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왠지 다음 공부하는 기사에서 토할 것 같아. 아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새끼야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참 아주 재밌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이재명을 열심히 씹었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SBS가 어떻게 바뀔지. 난 너무 그게 보고 싶어요. 진짜 아주 진기명기일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부터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아니 이회창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김대중이 되고 노무현이 되고 얼마나 멘붕이 왔어요. SBS가. 참여정부 시대에도 잘 적응하면서 버틴 SBS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SBS 기억나시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김동민 형님 이런 사람을 사회이사 시키고 사회공헌 뭐 해가지고 그 장난 아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김동민 교수를 이사로 갖다 쓰고 네. 오연호 그 형님을 SBS 라디오 진행자로 세우려고 했다니까. 그랬었어요. 오마이뉴스. 네. 진짜 오마이뉴스하고 무슨 MOU인가를 맺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그냥 농담인데 만약 그런 진짜 정치적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김용민의 가자 이런 프로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한번 죽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것만 보고 죽어도 좋겠어. 그것만 보고 딱 그것만 보고 죽어도 좋겠어요. 오래 살아야지 왜? 아니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아. 이후로도. 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맛있는 멍게 비빔밥도 먹었고 잘 먹었으니까
또 방송도 잘했어요 오늘. 괜찮았어.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